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민주주의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나경원 전 이후에 다시 한번 친윤이 또 대통령실이 나서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듯한 그런 모습들. 김영우 전 의원은 이 국민통합위원회 예. 위원인가요? 거기에 해촉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상황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래요? 너걸 그냥 뻔한 거 아니에요? 김기현 어떻게 이제 당선시키겠다는 당선시켜야 된다. 거예요. 그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네. 않고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정치적인 어떤 도의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네. 김기현 돼야 돼 이런 논리예요. 근데 진짜 이건 정말 위험해요. 저는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지금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사람 이미 마음 떠났고요. 제가 볼 때 내부에 있는 사람까지도 저는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네. 아무리 국민의힘 지지자라 하더라도 이게 탐탁스럽겠습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아니 적당히 해야지. 뭐 네. 좋아요. 어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이 그래 그래도 뭐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지. 이 정도의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아, 나오는 사람 족족 지금 한 명 남았다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아유, 지금 많습니다, 그분들이. 많습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이런 모양을 계속 보여주면 그것도 지금 뭐 친윤계라고 하는 윤핵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행동이 과연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창피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창피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뭐 창피하고 말고 뭐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당 대표 당연하죠. 선거기 공천권.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되고 나면 이제 사무총장을 윤핵관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네. 이런 의도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작동하는 그런 총선이 되게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 했나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뭐 다음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해야 된다. 아. 뭐 중간 평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더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반대로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집니다. 그래요. 국민의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저는 국민의 마음 더 떠난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이었나요? 네. 그때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날라가지고 네. 옥새 들고 나르샤 네. 그 상황 그때가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때도 이른바 뭐 진박 간별사 얘기도 네. 있었고 그랬었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잖아요. 지금도 내년 총선이 뭐 중간 평가단 얘기는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당 대표 선거가 중간 평가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서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안철수가 이긴다. 안철수 그러면 의원이 이제 네임덕 와요. 네임덕. 그 양말을 신고 음. 다 해진 시스루 양말을 신고 이긴다. 실수로. 돈을 아껴가면서 어떻게 근데 1,500억. 해저도 바닥이 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발가락 부위가 해지지 않나요?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양말을 신고 승리한다라면 그때부터 레임덕이다. 네임덕이죠. 중간 그거 안 평가를 받게 먹힌 된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네.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의 의중, 그다음 윤핵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사람 다 끌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네. 했는데도 졌다. 졌다. 이거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거기다 이준석이 지금 나서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 음. 제가 볼 때 이번 대표 선거에서 만약에 김기현이 안 되고 딴 분이 누가 되든 네. 그건 정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그리고 네임덕이 바로 와요. 누구를 응원하세요? 저요? 후보들 중에 강신업. 강신업 예, 후보를 응원한다. 강신업 공개 후보. 선언하신 건가요? 예,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네. 응원해드려서 응원을 응원드립니다. 하고 있는 후보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예. 천하람 위원장 오늘 출마 선언했는데 좀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변수까지? 결정적인 변수는 안 된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뭐랄까요 변수라고 하는 거를 결정적으로 그럼 천하람 변호사가 당선되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컷오프까지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4명 안에 4명 안에 가능성, 들어갈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다. 아, 지금 보면은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예, 그다음 그 네 정도. 번째 뭐 윤상현이냐, 조경태냐, 예, 예. 뭐 항신업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예, 예. 천하람이 들어갈 수가 들어갈 있다. 수 있다. 이준석 지지층 그렇죠. 그 표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이제 전 대표가 그거 한다잖아요. 출판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그걸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물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 행보가 본인에 대한 지지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내 지지세가 어느 정도 어느 되는구나. 정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이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당원들. 내부에서 천하람 변호사는 어쨌든 대리로 내세운 건 누가 봐도 뻔한 거고 네. 허은하 의원도 나왔죠. 지금 김용태. 두 분의 또 후원회장도 하잖아요. 이분 이준석 예, 전 예.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쪽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거기서 정말 유의미한 정도의 어떤 득표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오히려 어렵죠. 이준석 그러면 전 대표. 소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증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래요. 자, 뭐 재밌습니다. 뭐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미. 한 사람씩 계속해서 쫓겨나는 모습. 이준석부터 생각하죠. 이준석, 그렇죠. 유승민, 나경원, 네. 이제 안철수. 네. 천하람까지는 어떻게 돼요? 아직 시간이 별로 없나요? 없어요. 천하람 위원장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천하람 변호사는 예. 큰 변수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그래서 건드릴 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안철수를 공격을 하겠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지지율이 막 역선되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공격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약간 걱정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로만 하잖아요. 말로 어? 캐비넷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검찰 캐비넷을 그렇죠. 뭐 열 거다. 뭐 이런 그럴 가능성에 인터넷에 대한 나오던 그런 얘기들.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만큼 친윤 네, 쪽에서는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오늘로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되면서 예. 2월 10일에 컷오프 결정돼요. 컷오프하죠. 당대표 8명. 후보 4명, 음. 최고위원 후보 8명 8명. 결정이 되는데 봐야 될 네. 것 같고요.